이봐, 여자 장군 그 별은 진짜야? 아니면 그냥 장식이야? 한국 여자들이 군복 입는 건 웃기는 일이야. 그러니까 계속 일본의 그림자 아래 살지? 일본 자위대 대령 사카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던 서윤정 소장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대령,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과 그 국민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그만두시죠. 그녀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자위대원의 손이 서윤정 소장을 향해 뻗어오는 그 찰나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고 정확하게 자위대원의 손목을 잡고 한 번에 꺾어버렸습니다.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자위대원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카이가 갑자기 뒤에서 달려들어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 겁니다. 속국 장군 날이 숨통을 끊어주지. 사카이의 음침한 목소리가 서윤정 소장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서윤정 소장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사카이의 팔은 예상보다 강했고 그의 술 취한 상태가 오히려 그의 힘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이 위기를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여장군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나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인천국제공항, 이른 아침에 햇살이 터미널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공항 VIP 라운지에서 한 여성이 단정한 군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죠.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투스타 사단장 서윤정 소장. 52의 나이가 무색하게 날렵한 눈빛과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군복 어깨에 빛나는 두 개의 별은 그녀가 걸어온 길고 험난했던 여정을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았어요. 소장님, 탑승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워싱턴 행 비행기에 우선 탑승하시겠습니까? 수행 참모의 말에 서윤정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협력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여정이었죠. 대한민국 대표단의 핵심 인물로서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이번 회의는 동북아 안보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준비됐습니다. 출국 절차는 완료됐나요? 네, 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외교행랑도 안전하게 처리되었고요. 서윤정 소장은 마지막으로 태블릿으로 보안 문서들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달린 중요한 임무였기에 그녀는 항상 만전을 기했어요. 군인의 삶은 언제나 철저함과 책임감을 요구했죠. 참모님, 이번엔 제가 혼자 가겠습니다. 참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하지만 경호는 불필요한 시선을 줄이고 싶습니다. 수행부대는 계획대로 LA 공항에서 저와 합류하도록 하세요. 서윤정 소장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이번 임무는 특히 민감한 외교적 사안을 다루는 자리였기에 그녀는 가능한 한 조용히 이동하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네, 소장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건강히 도착하시길 바랍니다. 참모는 경례를 붙이고 물러났습니다. 서윤정 소장은 홀로 탑승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오랜 군 생활에서 배양된 위엄과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 승무원들이 경의를 표했습니다. 군복에 달린 태극기 패치와 두 개의 별은 그녀의 위치를 명확히 드러냈으니까요. 1등석에 자리를 잡은 서윤정 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8년 전 그녀가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여성 사단장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음료 드릴까요, 소장님? 승무원의 공손한 물음에
서윤정 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승무원이 물을 따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군님, 수행원은 따로 오십니까? 서윤정 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습니다. 이번 임무는 나 혼자 가는 것이 맞습니다. LA에서 합류할 예정이에요. 승무원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모였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도 있었고 존경의 눈빛도 있었죠. 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주머니는 왜 별이 있어요? 쉿, 저분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장군님이셔. 아주 대단한 분이시지. 서윤정 소장은 그 말을 듣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에게 사단장이란 직책은 단순한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서서히 이륙할 준비를 하는 동안 서윤정 소장은 임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었죠.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서윤정 소장은 가슴속에 애국심을 다시 한번 새겼어요. 그녀의 군 생활은 늘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편견과 차별,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 남들보다 2배, 3배 노력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행기는 어느새 안정적인 고도에 올라 순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비행이 시작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서윤정 소장은 군인의 직감으로 무언가 불안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항상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새하얀 구름들을 바라보며 서윤정 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 된 후 그녀는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의 여성 군인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게 더 큰 의무감을 주었습니다. 서윤정 소장은 옆자리에 두었던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회의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군사 협력 강화, 북한의 도발 대응 방안,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한 다자간 협력 체제 등 중요한 안건들이 산적해 있었어요. 그녀는 철저한 준비로 대한민국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현재 저희 비행기는 39,000피트 고도에서 순항 중입니다. 날씨는 맑고 안정적이니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진 지금 편안하게 기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윤정 소장은 방송을 들으며 잠시 긴장을 풀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예리한 감각이 주변 환경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비즈니스석 쪽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서윤정 소장은 책을 읽다 말고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방향을 주시했어요. 1등석과 비즈니스석 사이의 커튼이 열리며 술에 취한 듯한 3명의 남성이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손님들. 자리로 돌아가 주셔야 합니다. 승무원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걸어왔죠. 서윤정 소장은 그들의 복장을 보고 즉시 알아챘습니다.
너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들을 주시했어요. 사카이 대령님, 너무 소란스럽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하 중 한 명이 말했지만 사카이라 불린 장교는 이미 서윤정 소장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죠. 여자 장군이라고? 역시 한국은 속국답구만. 여자에게 군대를 맡기다니. 사카이가 한국어로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롱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순간 기내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고 승무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다가왔죠. 하지만 서윤정 소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도발에 대응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겠어요? 다른 승객들께 불편을 끼치고 계십니다. 승무원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했지만 사카이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이봐, 여자 장군. 그 별은 진짜야? 아니면 그냥 장식이야? 사카이가 비틀거리며 서윤정 소장의 좌석 앞에 서서 물었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서윤정 소장은 여전히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험에서 오는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죠. 대령 시절 국제합동훈련에서 이런 도발적인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기에 그녀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대령, 술에 취하셨군요. 자리로 돌아가서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윤정 소장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여자가? 사카이가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난처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기내 승객들 사이에서 불안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한 어머니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자리를 피하려 했고 몇몇 승객들은 핸드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상황은 단순한 취객의 소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자들이 군복 입는 건 웃기는 일이야. 원래 여자는 집에서. 사카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윤정 소장은 한마디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대령, 당신의 행동은 자위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자중하시죠. 그 말에 사카이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이 상처받았다고 느꼈는지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그의 부하들은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느끼고 그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사카이는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우리 자위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야. 사카이가 고함쳤습니다. 그의 말에 주변 승객들이 놀라 움찔했어요. 서윤정 소장은 여전히 자리에 앉은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오히려 약간의 연민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은 군인의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사카이의 부하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서 상관의 팔을 잡았습니다. 대령님,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죠. 다른 승객들께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카이는 부하의 손을 뿌리치며 더욱 서윤정 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로 흐려져 있었어요. 서윤정 소장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사카이보다 조금 작은 키였지만 그녀의 자세에서는 단단한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대령, 이제 그만하시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국제적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윤정 소장이 낮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의 말투에는 위협이 아닌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카이는 그녀의 말에 더욱 분노한 듯 했습니다. 그는 서윤정 소장을 향해 손가락을 겨누며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내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고?
여자 장군이 뭐가 대단하다고. 서윤정 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의 언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듯 했어요. 다시 자리에 앉으려는 그 순간 사카이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사카이는 비틀거리면서도 서윤정 소장의 자리 옆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의 숨에서는 독한 술 냄새가 풍겼어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부부가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정 소장은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며 사카이를 응시했어요. 그 별은 장식이지. 속국 장군답군. 사카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뿌리 깊은 경멸이 묻어 있었죠. 한국 여자가 무슨 장군이야. 우습군. 서윤정 소장의 눈빛이 순간 매서워졌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인내심을 발휘하며 상황을 지켜봤지만 이제는 선을 그어야 할 때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사카이와 비슷한 키의 그녀는 그와 눈을 마주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별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무게다. 장식품이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인했습니다. 주변의 승객들은 숨을 죽이며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윤정 소장의 눈빛에는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통해 단련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무게. 여자가 무슨 무게를 알아? 부엌이나 지키지. 사카이가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들도 상관의 행동이 지나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군 체계상 쉽게 제지할 수 없었던 겁니다. 서윤정 소장은 천천히 자신의 군복 가슴에 달린 태극기 패치를 가리켰습니다. 이 국기는 내가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조국을 의미한다. 당신이 지금 모욕하는 것은 나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그녀의 말에 주변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이 서윤정 소장의 당당함에 감동한 것이었죠. 하지만 사카이는 더욱 화가 난 듯 했어요. 그는 손을 뻗어 서윤정 소장의 군복 어깨에 달린 별을 만지려 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장식은. 그의 손이 서윤정 소장의 어깨에 닿기 직전 갑자기 옆에서 한 남성 승객이 일어나 사카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는 미국인으로 보였고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만하시죠. 그건 장군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사카이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더 격분했습니다. 그는 그 승객을 밀치며 소리쳤어요. 비켜. 이건 너와 상관없는 일이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카이의 부하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서 서윤정 소장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마도 상관을 막으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 서윤정 소장의 눈에는 또 다른 위협으로 보였죠. 수십 년간 단련된 무술 실력이 그녀의 몸을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소장님 조심하세요. 옆자리 승객의 외침이 들렸지만 이미 서윤정 소장은 행동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침묵이 기내를 감쌌습니다. 모든 승객들의 시선이 서윤정 소장과 자위대원들에게 고정되었어요. 서윤정 소장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녀의 자세는 이미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군 생활 동안 습득한 전투 기술을 언제든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사카이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웃음이 아니라 조롱과 경멸이 섞인 불쾌한 웃음이었죠. 한국 여자 장군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나를 때릴 거야? 서윤정 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사카이를 똑바로 응시할 뿐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사카이는 그 경고를 알아차리지 못했죠. 여성 장군이라 참 우스운 나라야.
그러니까 계속 일본의 그림자 아래 살지. 사카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서윤정 소장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대령,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과 그 국민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그만두시죠. 사카이는 그녀의 경고를 무시한 채 더욱 도발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급장을 가리키며 비웃었어요. 이걸 봐. 이게 진짜 군인의 계급장이야. 여자가 아니라 진짜 군인의 것. 서윤정 소장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가 입을 열려는 순간 사카이의 부하 중 한 명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장님, 대령님이 많이 취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자위대원이 공손하게 말했어요. 그는 상관의 행동이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카이는 부하의 사과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를 향해 소리쳤어요. 내가 뭔데 나 대신 사과해? 나는 사과할 일이 없어. 기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승무원들은 기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승객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윤정 소장은 여전히 평정심을 유지하며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서윤정 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수십 년간 군인으로 단련된 그녀의 신경은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자위대원의 손이 불쑥 그녀를 향해 뻗어오는 순간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숙련된 무용수의 움직임처럼 서윤정 소장의 손이 번개처럼 날카롭게 움직였어요. 그녀는 자위대원의 손목을 정확하게 잡아 한 번에 꺾었습니다.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자위대원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죠. 서윤정 소장의 동작은 군사 무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완벽한 기술이었습니다. 아! 자위대원의 비명이 기내에 울려 퍼졌어요. 그는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카이와 다른 자위대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서윤정 소장의 실력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사카이는 술에 취한 상태로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어요. 감히 우리를 공격해? 다른 자위대원이 동료를 도우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서윤정 소장을 향해 주먹을 날렸지만 그녀는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몸을 틀어 공격을 피했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상대의 복부에 정확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무려 30년 가까이 단련해온 태권도 실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두 번째 자위대원도 복부를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기내에 순간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승객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한국인 승객들은 물론이고 외국인 승객들도 서윤정 소장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감탄했던 겁니다. 브라보! 한 외국인 승객이 외쳤습니다. 서윤정 소장은 차분하게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동요의 기색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다. 하지만 더 이상의 도발은 용납하지 않겠다. 서윤정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카이는 이제 부하들이 모두 제압된 상황에서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여전히 도발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 봐라, 여자가 주먹을 쓰다니. 역시 야만적인. 서윤정 소장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승무원들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승객들을 자리로 돌려보내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술을 제공하지 마세요. 승무원들이 안도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쓰러진 자위대원들을 일으켜 자리로 돌려보내려 했어요. 승객들은 여전히 흥분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단하세요, 소장님.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서윤정 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으려 했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카이가 갑자기 뒤에서 달려들어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 겁니다. 속국 장군 날이 숨통을 끊어주지. 사카이의 음침한 목소리가 서윤정 소장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서윤정 소장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사카이의 팔은 예상보다 강했고 그의 술 취한 상태가 오히려 그의 힘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서윤정 소장은 패닉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받아왔으니까요. 기내에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승객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승무원들은 재빨리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뛰어갔지만 사카이와 서윤정 소장 사이의 거리는 너무 가까웠습니다. 사카이의 팔이 서윤정 소장의 목을 강하게 조여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승객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힌 서윤정 소장의 얼굴이 붉게 변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30년 가까운 군 생활 동안 그녀는 이런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을 수없이 받아왔기 때문이죠. 사카이 씨, 당장 멈추세요. 승무원들이 소리쳤지만 사카이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서윤정 소장은 순간적으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녀는 공기가 점점 희박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패닉에 빠지지 않았어요. 몸의 중심을 낮추며 서윤정 소장은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사카이의 다리 사이로 몸을 틀어 균형을 무너뜨린 후 팔꿈치로 그의 턱을 강하게 가격했어요. 으악! 사카이의 비명과 함께 그의 팔이 풀렸습니다. 서윤정 소장은 재빨리 몸을 돌려 사카이의 팔을 잡아등 뒤로 꺾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신속하고 정확했어요. 사카이는 고통에 신음하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줄을 준다고 짐승을 다룬다 생각했나? 넌 이제 내가 다룰 짐승이다. 서윤정 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기내는 다시 한번 침묵에 휩싸였다가 곧 안도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서윤정 소장은 여전히 사카이의 팔을 단단히 고정한 채로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케이블 타이나 수갑 같은 것이 있나요? 이 승객은 위험합니다. 승무원은 재빨리 기내 비상 장비함에서 케이블 타이를 가져왔고 서윤정 소장은 능숙하게 사카이의 손목을 묶었습니다. 그녀의 동작에서는 오랜 경험이 묻어났어요. 소장님, 괜찮으세요? 승무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정 소장은 목을 문지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어요. 수십 년간의 군 생활에서 그녀는 이보다 더한 상처도 많이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이 승객들을 격리해 주세요. 그리고 기장에게 착륙 후 공항 경찰에 인계할 것을 알려주세요. 기내는 다시 질서를 찾아갔습니다. 승무원들은 묶인 사카이와 그의 부하들을 비즈니스석 맨 뒷줄로 이동시켰고 다른 승무원들이 주변을 지키며 감시했어요. 서윤정 소장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맥박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옆자리의 중년 부부가 경외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시다니. 서윤정 소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군인은 항상 위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군 생활 30년 동안 그녀는 수많은 도전과 역경을 헤쳐왔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차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던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투스타 사단장이 되기까지의 여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승무원이 물과 얼음팩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목에 드시겠어요? 많이 아프실 텐데. 서윤정 소장은 감사하게 얼음팩을 받아 목에 댔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화끈거리는 통증을 조금 완화시켜 주었어요. 그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장님, 제가 의사인데 확인해 봐도 될까요? 앞자리에서 한 중년 남성이 말했습니다. 서윤정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승객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손상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멍이 들 것 같네요. 워싱턴에 도착하시면 병원에서 확인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정 소장이 답했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방금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통제되었으며 문제를 일으킨 승객들은 격리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도착 시 공항 경찰이 대기할 예정입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서윤정 소장은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워싱턴까지는 앞으로 8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간단한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관의 상황을 알리는 내용이었죠.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기내 소란을 넘어 외교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메시지를 보낸 후 서윤정 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맑은 하늘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확신했지만 이 사건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장님, 승무원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특히 아이들을 동반한 부모님들이요. 서윤정 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언제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비록 오늘은 비행기 안에서의 작은 사건이었지만 그 본질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저 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서윤정 소장이 답했습니다. 기내는 서서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승객들은 여전히 흥분된 표정으로 서로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서윤정 소장이 보여준 용기와 기술에 대한 감탄이 기내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사카이와 그의 부하들은 비즈니스석 맨 뒤쪽에 격리되어 있었고 2명의 승무원이 계속해서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죠. 서윤정 소장은 물을 마시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여전히 사카이가 남긴 붉은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군인으로서 그녀는 신체적 고통에 익숙했습니다. 기내에는 이제 안도의 분위기가 감돌았고 몇몇 승객들은 자발적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다른 승객들도 동참했고 곧 비행기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서윤정 소장은 약간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행동이 주목받는 것을 불편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임무에도 수행원 없이 혼자 오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부부가 그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남자가 감격에 찬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장군님,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아들은 주한미군에서 한국군과 협력하는 장교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아들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네요. 아들이 이 광경을 직접 봤다면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서윤정 소장은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드님께서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중년 남성의 아내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같은 분이 한국군에 계시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아들이 항상 한국군의 전문성과 헌신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직접 보게 되었네요. 그 말에 서윤정 소장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그저 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다른 쪽에서 한 승객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조용해진 기내에서 그 말은 꽤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래서 한국군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거구나. 그 말을 들은 서윤정 소장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가 군인이 된 이유, 모든 역경과 차별을 이겨내고 사단장까지 오른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국민의 자긍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 그것이 그녀의 사명이었습니다. 한 승무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기장님께서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덕분에 모든 승객이 안전할 수 있었다고요. 서윤정 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승무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카이 씨의 신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자위대 장교가 아니라 일본 방위성 정보국 소속인 것 같습니다. 기장님이 항공사 보안 채널을 통해 정보를 받았어요. 서윤정 소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었죠. 사카이의 행동이 단순한 취중 난동이라기에는 너무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를 노린 것이었군요. 서윤정 소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승무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소장님께서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혼자 오실 거라는 정보도 어떻게든 입수한 모양이에요. 서윤정 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이번 회의에서 다룰 민감한 사안들, 특히 동북아 안보 협력에 관한 내용은 일본에게도 중요한 사안이었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접근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승무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LA 공항에 도착하면 공항 경찰과 FBI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기내 소란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로 다뤄질 것 같습니다. 서윤정 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LA에 도착하면 바로 국방부와 외교부의 상황을 보고해야 할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오랜 군 생활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죠. 승무원님, 정보 공유에 감사드립니다. LA에 도착하면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겠습니다. 서윤정 소장이 말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다시 울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앞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LA 공항에 도착하면 잠시 기내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당국이 해당 승객들을 인계받을 예정입니다. 서윤정 소장은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태평양 위로 펼쳐진 하늘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아래에서는 국가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었죠. 그녀는 자신의 임무가 더욱 중요해졌음을 느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고
그녀가 지닌 정보의 가치를 더욱 확인시켜준 셈이었으니까요. 비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카이와 그의 부하들은 비행기 뒤쪽에 격리된 채 여전히 승무원들의 감시를 받고 있었어요. 사건 이후 기내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승객들의 눈빛에는 서윤정 소장을 향한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따금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부모들은 작은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었죠. 서윤정 소장은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자위대 장교들의 도발에 대한 분노, 그들이 방위성 정보국 소속이라는 사실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잘 해결한 것에 대한 안도감까지. 문득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군인의 딸로 태어나 아버지를 따라 전국 각지의 부대를 옮겨 다녔던 시간들, 어린 마음에도 국가를 지키는 아버지의 모습이 자랑스러웠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부터 그녀도 군인이 되겠다는 꿈을 품었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비웃었던 것도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소장님, 차 한 잔 드시겠어요? 승무원의 목소리에 서윤정 소장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차가 있을까요? 승무원이 녹차를 따르는 동안 서윤정 소장은 자신의 목에 남은 상처를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아직 통증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내색하지 않았어요. 군인의 삶은 항상 자신의 고통보다 임무를 우선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소장님, 승무원이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기장님께서 직접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후 나오실 예정이에요. 서윤정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차의 향기로운 김이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며 그녀는 잠시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니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얼마 후 기장이 조종석을 나와 서윤정 소장의 좌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존경의 표시로 가볍게 목례를 했어요. 소장님, 오늘 승객들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와 결단력이 없었다면 상황이 더 위험해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서윤정 소장은 겸손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장님, 저는 그저 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당신도 이 비행기의 모든 승객을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기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지만 위기의 순간에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드물죠. 소장님은 오늘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서윤정 소장은 그의 말에 깊이 감동했지만 표정으로는 크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을 뿐이었어요. 기장이 떠난 후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비행 중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을 용감하게 해결해 주신 대한민국 육군 서윤정 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소장님 덕분에 승객 모두가 안전하게 비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승무원과 승객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송이 끝나자 기내에 다시 한번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윤정 소장은 약간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이런 주목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서윤정 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너무나 평화로웠어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하늘을, 이 사람들을. 그 말은 그녀 자신에게 하는 다짐 같았습니다.
서윤정 소장은 자신이 선택한 군인의 길이 때로는 외롭고 험난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보람인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비행기는 계속해서 태평양 상공을 날아갔습니다. 서윤정 소장은 다시 한번 태블릿을 꺼내 회의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회의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도전이 있더라도 그녀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었으니까요. LA 국제공항의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서윤정 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를 질주하는 비행기의 모습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죠. 이제 사카이와 그의 부하들은 적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소장님, 곧 게이트에 도착합니다. 공항 경찰과 FBI 요원들이 이미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승무원이 정중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서윤정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승객들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탑승교가 연결되었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울렸어요. 승객 여러분, LA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공항 당국의 요청으로 특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승객은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안내에 따라 차례대로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 후 제복을 입은 공항 경찰들이 비행기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바로 비즈니스석 뒤쪽으로 향했고 사카이와 그의 부하들을 인계받기 시작했어요. 사카이는 여전히 케이블 타이로 손목이 묶인 채였지만 그의 표정은 분노보다는 체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윤정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사카이가 그녀를 향해 마지막으로 시선을 던졌을 때 그녀는 그저 차분하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승리의 기쁨을 드러내거나 조롱하는 대신 군인다운 품위를 유지했습니다. 공항 경찰대장이 서윤정 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저는 LA 공항 경찰 마크 존슨 대장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진술이 필요한데 가능하실까요? 물론입니다. 서윤정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존슨 대장은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소장님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 같은 군인이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사카이와 그의 부하들이 경찰에 의해 비행기 밖으로 인도되는 동안 승객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승객들은 스마트폰으로 그 순간을 촬영하기도 했어요. 사카이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서윤정 소장이 존슨 대장에게 물었습니다. 일단 구금됩니다. 항공기 안전 위협, 폭행, 그리고 존슨 대장이 잠시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방금 확인된 바로는 그들은 외교적 면책 특권이 없는 상태에서 정보 활동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개인 행동이라며 발을 빼고 있죠. 서윤정 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렇군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길 바랍니다. 모든 승객들이 하차한 후 서윤정 소장도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그녀가 탑승교를 통해 터미널로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주한미군 장교들과 미 국방부 관계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 경례를 붙였습니다. 소장님, 마이크 랜달 대령입니다. 워싱턴 회의 한국 대표단을 맞이하러 왔습니다.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은 이미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대처였습니다. 서윤정 소장은 경례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령. 하지만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렌달 대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Ma'am, welcome. It's an honor.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서윤정 소장의 눈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LA에서 합류하기로 했던 그녀의 수행 부대원들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자랑스러움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는 전용기가 대기 중입니다. 수행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서윤정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본래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녀의 뒤로는 터미널을 가로지르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그녀의 군복에 달린 태극기 패치가 LA의 밝은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죠. 공항을 빠져나가는 차량 안에서 서윤정 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조국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임무가 단순히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위상과 자존심을 지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소장님, 이번 일로 한일 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수행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정 소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외교는 상호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와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어요. 이번 일이 오히려 그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서윤정 소장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결단력은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의 한 줄 공감이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을 위한 한 잔의 감동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은빛다방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